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현대적이고 편안해졌으며 한국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살고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화장합니다. 이래도 한국인들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한국인들은 비실비실 볼품없다던 외국인 3초 만에 말 바꾼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지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요. 제가 맡은 직무 특성상 저는 정말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가끔은 이른 새벽이나 밤에도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로감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런 비규칙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살도 엄청나게 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 이후에 여느 미국인들처럼 순식간에 비만이 되어버렸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바쁜 회사 생활을 핑계로 늘 미루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살은 계속 찌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던 어느 날 저는 동료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 동료와 굉장히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낮기로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과 일본인 동료에게 도대체 한국과 일본의 비만율이 낮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고 일본인은 건강한 식습관과 일본의 우수한 운동 문화라고 대답하면서도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율이 낮은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기 때문에 장난으로 말한 건지 진심으로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 한국인 동료는 그렇다면 그렇게나 잘 먹는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왜소하고 키가 작은 거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일본인은 키에 몹시 민감한지 그 즉시 얼굴이 빨개지며 수십 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을 때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일본인보다 작았고 이건 일본 정부가 직접 측정한 거라 그 어떤 자료보다 정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그건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침략해서 식량을 전부 가져가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는데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는 그저 이들의 다툼을 말릴 뿐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여자긴 해도 키가 저보다 머리 3개는 더 큰 한국인 동료와 키가 저보다도 작은 일본인 동료를 보고 있자면 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본인 동료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일본인 동료가 말한 일본의 건강한 음식과 운동 문화에 흥미를 느꼈고 그대로 일본으로의 파견 프로젝트에 지원하며 제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저희 회사 직원들 특성상 저는 곧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비만인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체적으로 마른 편이었던 것은 맞았으나 일본인들의 외형을 보면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한 게 아닌 음식을 못 먹거나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근육이 도저히 붙지 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들의 작은 신장과 왜소한 몸을 보니 결국 비만인 미국인들이나 저체중인 일본인들이나 둘 다 건강하지 않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죠. 일본은 몹시 잘 사는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인 저보다도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일본인 남성들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몰골을 한 일본인 여성들을 본 저는 일본인 동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파견 간 일본 회사에서도 저는 운동을 하는 일본 직장인들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운동을 할 만한 곳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 중학생들보다도 키가 작고 왜소한 일본인들의 모습에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만 잔뜩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만율이 낮아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싶어서 살을 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약속된 계약 기간을 전부 채우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회사 측은 파견 지원 인력 미달로 아시아에 있던 제가 한국으로 파견 가기로 결정이 났다고 통보해왔죠. 솔직히 일본을 경험한 저로서는 한국으로의 파견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도 일본인들과 비슷한 신체적 특성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고 일본인들을 본 뒤로 비만율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제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억지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은커녕 거의 미국인들보다도 신장이 컸으며 왜소하기는커녕 아시아인임에도 서양인들과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 여자들은 TV 속에서 나오는 K-팝 아이돌처럼 잘 관리된 예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키도 크고 늘씬했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를 업은 아기 엄마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운동도 꾸준하게 하는지 일본인들과는 달리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건 몹시 부담스럽고 저도 일이 바빠서 그동안 운동을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 파견된 한국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게끔 한국인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 바쁜 사람들마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몇몇은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달리기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몇몇은 바쁜 와중에도 회사에 딸려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이런 운동 친화적인 분위기에 놀라서 회사에 딸린 헬스장에 한번 방문해 봤는데 저는 여기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과시를 하려고 운동을 한다면 한국인들은 정말로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듯 보였거든요. 이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운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고 남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일절하지 않는 엄청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친해진 한국인 동료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공용 헬스장이 존재했는데 이곳에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막 마치고 왔는지 학교 체육복을 입고 운동을 하러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건강을 위해 공용 헬스장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과시를 하려고 운동을 한다면 제가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입을 못 다물고 있자 이 한국인 친구는 뭘 이런 걸로 놀라냐며 저를 근처의 감으로 데려갔는데요. 한국의 강 주변에는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달리기를 위한 트랙마저 몹시 깔끔하고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인프라를 갖춰서 그런지 한국에는 러닝 문화가 잘 보급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한국에는 24시간을 운영하는 헬스장이 많을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운동 인프라를 가진 국가임에도 아직 헬스장이라는 개념이 어색한 여성들은 이 멋진 강변을 따라서 러닝을 즐기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몹시 바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동안 운동을 하기 싫어서 핑계만을 일삼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타고난 신장과 체격을 가지고도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매 관리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외형을 가질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기도 한 저는 그날로 사내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타고난 체격처럼 엄청난 부지런함 또한 타고났는지 저는 도저히 한국인들처럼 꾸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일이 끝나면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의 한국인 동료들은 그동안 운동을 하기 싫어서 핑계만을 일삼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힘들 텐데 저를 끝까지 신경 써줬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에게 강제로 끌려다니며 꾸준히 헬스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 번 하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성격인지 이들은 엄청난 감도로 운동을 했는데요. 한국 여자가 일본 남성보다 어깨가 넓고 힘이 세 보이는 이유도 바로 한국인들의 악착 같은 근성 때문이 아닐까 싶었네요. 저는 한국인들의 반이라도 따라하자는 심정으로 그들을 따라 열심히 운동했고 덕분에 도저히 빠질 것 같지 않았던 살도 빠지게 돼서 드디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따라 성실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한국인들처럼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나 이건 전부 비만으로 이루어진 체격이며 이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은 건강을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부지런히 움직이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면서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이런 하나 같은 모습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빠르게 발전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헬스장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불굴의 의지로 어떻게든 해나가고 주변 사람들까지 챙겨가며 목적을 달성하니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의 일본인 동료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에 점령당한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100년도 안 지난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더 부유하고 선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기도 했죠.
저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무엇이든 해내고야 마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저를 도와준 많은 한국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통해 한국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아의 범주를 넘은 한국인들의 체격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